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을 많이 부들부들하게 할 수 있고 실제적인 사진이 많이 첨가가 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고 다만 그 디테일을 들을 때 화가 많이 날 수 있어요. 피껏솥이에요. 피껏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신을 하셨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아직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 됐거나 나는 새 나라의 어린아이로 5월 5일날 부모님한테 곧 선물을 받을 나이거나 그러면 먼저 주무세요.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실험. 오늘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을 대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벌였던 곳. 왜요?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려고요. 일본 제국의 소속 군부대였던 731 부대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731 부대의 활동 지역은 지금 중국의 그 헤이룽장성의 하얼빈 지역. 여기서 1932년에 설립이 되었대요. 그래서 일본 제국이 망할 때까지 계속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처음부터 그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려고 만들어진 부대는 아니었다고 해요. 원래는 그 천황이 이제 만들라고 해가지고 설립이 된 어떤 부대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일부 말레는 천황이 이걸 생화학 실험을 하겠다고 하는 걸 묵인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시시로라는 이 사람이 부대장이 돼요. 이 이시시로라는 사람이 부대장이 되면서 이 부대의 성격이 전체적으로 생화학 무기 개발을 위한 부대로 변경되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여러 잔혹한 생체 실험이 행해졌어요. 그리고 이 생체 실험의 대상을 마루타라고 불렸습니다. 마루타는 일본말로 통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마루타가 되었던 많은 희생자들은 중국 사람이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 그 만주 쪽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한국인과 러시아인을 비롯해서 또 다른 국가의 많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민간인과 군인 한 10,000명 정도의 중국인, 조선인, 몽골인, 러시아인이 이 부대의 주요 실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731 부대, 여기가 바로 731 부대였어요. 이게 실제로 731 부대의 근거지였는데요. 이 731 부대는 3,000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두 8개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8개 부서 중에서 제1부서는 패스트, 콜라균, 각종 전염병균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약 3,4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감옥에 있는 그 감옥이 일부에 속해져 있었는데요. 이 3,400명을 데리고 세균 실험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부는 어떤 곳이냐? 이 세균을 실제로 이제 사용해보는 실행 부서였다 그래요. 4부는 생산부예요.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 거야. 4부는 이 병균과 세균을 대량 생산해내는 부서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게 그냥 역사 속에 그냥 있었대가 아니야. 정말 체계적으로 약품을 만들어내고 세균을 관리하고 세균을 대량 생산하고 세균을 사람들한테 주입하고 이게 다 체계적으로 이 부서 안, 이 731 부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잔인했던 실험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일단 살아있는 사람한테
탄저균이나 천연두균 같은 바이러스균을 이들한테 주입을 합니다. 주사를 해요. 그냥 멀쩡한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눕혀놓고 결과를 보는 거야. 몇 시간이 지나야 균에 반응을 하는지, 몇 시간이 지나야 몸에 이상한 반응이 나오는지, 몇 시간이 지나야 죽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봐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살아있는 사람 자체를 그대로 해부합니다. 그래서 내장을 꺼내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 균에 들어갔을 때 내장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조금 징그러운 사진 보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균에 감염된 사람을 산채로 해부를 하는 거죠. 저걸 제정신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731 부대 이름만 들었지만 정말 이들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의학은 물론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목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의학 실험을 여기서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내부에 있는 그 내장을 꺼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동물의 내장하고 한번 간호사 그 돼지 그 간 가져와 봐봐. 그 돼지 간 여기서 넣어보자. 사는지 보자. 오, 죽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토끼 거 가져와 봐봐. 넣어보자. 죽네. 안 되겠다, 야. 시체 치워라. 이런 식으로 동물의 내장과 교체하는 실험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럼 이걸로 뭘 하고자 하는 거냐. 대량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서 대량 살상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전쟁이 이길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안에 포로들이 있어요. 이 포로들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대량 학살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 균들을 계속 넣어? 어떻게 하면 빨리 전염시키는 균을 만들어내서 대량 학살을 할까? 이거예요. 무섭죠. 자, 이들은 어떨 때는요, 이제 그 실험을 할 때 마취를 전혀 하지 않아요. 무슨 마취까지 하는 예의를 보여주겠어. 마취를 전혀 하지 않고 인간한텐 차마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실험이 벌어졌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실험이 진행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생화학 무기 실험만 한 게 아니에요. 총기 관통력 테스트를 해요. 총기. 그러니까 총을 쐈어. 야, 우리가 이 총 새로 개발했어. 근데 이게 사람 쐈을 때 한 발에 죽냐, 두 발에 죽냐, 세 발에 죽냐.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야, 옷을 입었을 때는 이게 총이 잘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야, 이거 그 갑옷 입고 있으면 못 들냐? 이런 실험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30명을 3개의 조로 나눠요. 10명씩, 10명씩, 10명씩. 그리고 그들을 일렬로 세워둡니다. 한 조는 팬티만 입히고 세워놔요. 한 조는 평상복을 다 입히고 세워놔요. 나머지 한 조는 겹겹이 방한복을 입힌 약간 두꺼운 옷을 입힌 조예요. 그리고 나서 총으로 그들을 쏘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봤더니 대장님, 팬티만 입힌 조는 다 사망했고요. 평상복 입은 애들은 6명만 사망했는데 방한복은 2명밖에 안 죽었네요. 더 센 걸로 만들어야겠어요. 이거 겨울옷 입었을 땐 2명밖에 안 죽잖아. 그 외에 이런 실험들이 자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동상 실험이래요. 동상 실험. 이 사진은요. 저온에서 몸의 세포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과정을 관찰해야 됐대요, 그들은. 그래서 몸의 일부만 얼리는 거예요. 몸의 일부만 얼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그대로 두고 손만 얼려요. 발만 얼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손만 동상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발만 동상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의 몸의 일부분만을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자,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고 또 다른 어떤 실험을 했냐? 사람을 원심 분리기에 넣는데요. 그래서 원심 분리기가 그러니까 도는 그런 기계야. 그런데 이렇게 막 인간을 막 미친 듯이 돌려요. 근데 여기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라고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 왜 인간이 70%가 물로 되어 있다를 알냐면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을 바짝 건조시키는 거야. 물이 다 탈수가 돼. 그러니까 막말로 통돌이 있잖아. 통돌이에다가 옷을 돌리면 어떻게 되니? 물이 쫙 빠져나갔잖아. 그런 거에다 인간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인간이 쭉 돌면서 물이 쭉쭉쭉쭉 빠져. 근데 얘가 처음에 100kg였는데 물이 쫙 빠지고 나니까 30kg가 됐어. 아, 인간은 70%는 다 물로 돼 있구나.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을 건조시키는 거야. 건조 실험인 거야. 그래서 뭐 물론 통돌이 같은 곳은 아니었겠죠. 그런 원심 분리기에 거기다 사람을 넣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수용자들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마취 하나 없이 실험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또 좀 징그러운 이야기인데 해드릴게요. 질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장기를 제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 몸에 장을 빼요. 그냥 살아있어.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대로 해부를 해놓고 장기를 뜯어. 난 보는 거야. 어떻게 되나? 물을 먹었는데 이게 안 되네. 그걸 다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행해요. 왜냐면 시체가 부패를 하게 되면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었냐? 성인 남자, 성인 여성, 어린이, 영아 다 대상이었어요. 다만 20대에서 40대까지가 주요 실험 대상이었대요. 50대 이상은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요. 생체 반응 실험은 임산부한테도 시행됐어요. 자, 이번에는 출혈을 연구하고 싶어요. 사람은 피가 얼마나 빠져야 죽는지. 그래서 수용자의 팔이나 다리를 절단합니다. 절단해요. 이게 절단이 되고 나서 얼마나 피가 흘려야 죽는지 실험해보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1차적인 실험에서는 출혈이 얼마나 나와야 되는지 알기 위해 팔다리를 잘랐는데 다른 실험에서는 팔다리를 자르고 그러면 만약에 다리를 팔에다 붙이고 팔을 다리에다 붙이면 사람은 살아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져서 팔다리를 절단하고 그걸 반대편에도 다시 붙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붙이는 거야. 자, 몇몇 수용자는요 이런 것도 있는 거야. 만약에 네가 이제 팔과 다리가 잘렸어. 그런데 그게 얼은 상태로 잘려. 얼려. 동상 걸리게 한 다음에 절단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얼렸다가 녹여. 네 팔이 얼린 상태에서 잘려 나갔어. 근데 그거를 녹여줬어. 왜냐면 전쟁 상태에서 추워서 동상에 걸려서 죽었는데 나중에 만약 그걸 붙일 수 있는지 이걸 실험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녹인 상태에서 붙이면 다시 살아나는지. 자, 팔다리만 했으면 별게 아니죠. 근데 일부 수용자들은 뇌도 꺼내고 폐도 꺼내고 간의 일부도 제거시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체 실험이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이 그 과학자분들 궁금한 게 많을 수도 있겠죠.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죽어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팔다리만 자른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되게 많은 예를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 피부 표본이 필요한 거예요.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실험 대상을
마치 무슨 동물의 가죽 벗기듯이 사람들의 피부만을 산채로 벗겨내기도 했대요. 자, 그런데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시체가 피부만 벗겨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피부만 없어질 뿐이지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더 쓸 데는 없어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피부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정신은 그대로 있거든요. 이 상태의 마루타는 그냥 불태워 버려버려요. 그냥 더 이상 실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생식기를 절단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국부에 이식 수술을 해요. 궁금하니까. 살 수 있는지 궁금하니까. 일종의 성전환 수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포로로 잡힌 중국인들, 한국인들,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들은 또 성병의 효과를 연구하고 싶었어요. 성병의 효과. 그래서 감염이 된 일부의 수용자들을 남녀 수용자들을 이제 강간하게 만드는 거죠. 성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한테 매독이나 임질이라는 어떤 성병이 감염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너무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요. 많은 질병은 벼룩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된대요. 그래서 이 벼룩이 필요한 거야. 벼룩이 얼마나 빨리 전파시킬 수 있을지 알아야 되니까 이 벼룩을 얻기 위해서 수용자한테 벼룩을 감염시키고 어떻게 얼마나 얘가 벼룩이 몸에 있어? 그럼 이게 얼마나 이 방에 있는 아이들한테 빠르게 전파가 되는지도 연구하고요. 또 한 번은 이 수용소에서 식사로 만두가 나온대요. 근데 이 만두 안에다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세균을 넣어서 만두를 만들어서 그걸 수용자들한테 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워낙 먹는 거니까 먹었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 감염 속도도 봐야 되고, 감염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고, 감염으로 인해서 얼마나 빨리 죽는지도 봐야 되고요. 너무 화가 나는 이야기들이 많죠. 자, 처음에는요, 성병 그 실험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그 매독균이 있대요. 매독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성병균이에요. 근데 그 매독균을 주사에다가 넣어가지고 여성들한테 주사로 감염시켰대요. 근데, 어떤 애들은 반응을 하고, 어떤 애들은 반응하지도 않고. 왜냐면은 매독균이라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는 그 성행위를 통해서 성병이 감염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남녀 마루타들을 그 방에다 가둬놓고 성행위를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염이 됐다 싶으면 얘네들을 가둬놓고 일주일 후, 3주일 후, 1개월 후에 따른 증상의 상태를 다 기록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을 동물 실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동물, 뭐 쥐한테 뭐 무슨 약을 초기 암의 쥐, 중기 암의 쥐, 말기 암의 쥐처럼 사람들을 그냥 쥐처럼 동물 실험으로 사용한 거예요. 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는데 일부 수용자는요, 이제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람이 숨이 막혀서 얼마나 죽나. 그래서 사람을 목을 매달아요. 그리고 나서 죽는 시간을 체크하는 거죠. 목을 매달아 놓고 1, 2, 3 13초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또 막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저질러졌대요. 신장에다가 소변을 주입하는 거예요. 근데 동물의 소변을. 나 왜 그런 것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몰라. 어떤 수용자는 굶어 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굶겨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막 실험한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은요, 온도와 화상 이런 거. 사람은 얼마나 화상을 입어야 죽나? 화상을 조금만 입으면 안 죽겠지. 그럼 많이 입으면 죽나?
얼마나 많이 입혀야 되지? 그거의 대상이 된 사람은 온몸이 화상을 입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이 사람들은 얼마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안 그래요? 자,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실험을 제가 좀 너무 흥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들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열받았던 실험이 있었어요. 모성애 실험이에요. 근데 이게 모성애가 강하냐 아니면 자기 보호 능력, 본능이 더 강하냐예요. 엄마가 아이를 감싸려는 이 본능이 강할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살려고 하는 본능이 강할까를, 이걸 충돌시켜야 되는 실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기와 엄마를 방에 넣어요. 그리고 물을 채워요. 또는 방바닥을 뜨겁게 가열시켜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구할까? 아니면 엄마가 먼저 살려고 할까요? 엄마들이 처음에는 아기를 품에 안고 보호하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물이 차올라 오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딛고 일어서서 호흡을 하려고 한다거나 열기를 피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알아낸 건 모성애보단 인간은 자기 보호 본능이 더 강하구나 라는 걸 알아내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걸 꼭 알기 위해 그런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731 부대에 의해 실험당한 사람들 가운데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731 부대의 활동은 유엔에 의해서 전쟁 범죄로 선포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러한 이제 인간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한 게 일본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냐면 독일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방송 약간 우유의 여담인데, 전 세계에서 의학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한 나라 두 곳을 뽑는다면 독일과 일본이래요. 근데 그것이 나치 수용소나 이런 731 부대에서 워낙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긴 했지만 그들이 여기서 가져가는 결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독일과 일본 쪽에 의학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짜증나네요. 오늘 제가 너무 짜증나는 사진들을 좀 많이 가져왔죠. 근데 아픈 과거는 아픈 과거니까. 자, 오늘은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화가 나신 것 같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전 사건들은 중세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고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의 희생자들은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입이 됐던 것 같은데, 너무 열받지 마시고요. 알아야 될 역사는 또 알아야 하니까. 오늘 디바 제시카가 준비한 토요 미스테리는 여기까지입니다.